박수 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강의를 해보면은 분위기 보면 알아요.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지금 없어. 요건 정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때 와서 졸고 자고 앉았으면 그 뇌세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일 병원에 이렇게 가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초초 강대국 우리의 동맹국을 버리고 민족 공조다 뭐다 하면서 그 대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영어로 로그 스테이트 이래요. 불량국가, 소프라노 레짐, 조폭국가. 그게 공식 명칭이에요. 이번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탈북자 하나를 만났어. 정말 북한에 있을 때에 아무 부러운 거 없이 거의 백두혈통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고 살은 친구가 기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 딸, 남매를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탈북을 했는데 그냥 탈북한 게 아니라 돈도 엄청나게 갖고 탈북을 했어. 미국이 보니까 연구소를 만들어 주나더라고. 그래서 우째 해갖고 선을 닦고 하니까 그것도 절대 안 만나는데 이 사람은 만나도 자기 신변에 이상이 없다 싶은지 만났어요. 오후 4시부터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하고 그 양반 이야기는 제일 기분 나쁜 게 태영호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는 기라고. 가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태영호 이야기 하지 말라 하더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 새끼는 저 뭔데 권력 핵심 근처도 와보지도 못하고 10여 년 이상 지낸 놈이 뭐 한다고 막 이래가고 막 화를 낸대. 그래서 내가 태자도 이야기 안 하고 살살 간지레끼면서 소주도 그렇게 처음에는 지핏지핏 하더니 자꾸 이렇게 간지레끼니까 이게 기분이 나니까 말이지. 아들 그지 데리고 나왔어. 이제 이래가고는 이야기가 터지는데 뭐 장모님을 하신 모양인데 백두혈통 비슷하게 되면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앉아가지고 온갖 양주 뭐 다 먹을 수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데 일일 보고가 있고 주간 보고가 있고 월간 보고를 할 때는 김정은이를 직접 만나갖고 대면 보고를 한대. 그 정도 되면 아무도 갚을 놈이 자기를 갚을 비견할 놈이 없대. 뭐 살만하대. 그 어째서 그래 됐나? 어째서 그런 백두혈통도 아닌 게 근처 들어갔나?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비즈니스에 천재적인 이 소질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중국과 홍콩을 다니면서 살살 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엄청난 실적을 올렸대. 자기는 이래 보니까 중국, 홍콩에 가서 돈 버는 게 땅 짓고 헤엄치는 것 같더래. 그럼 막 엄청나게 하니까 국가가 북한이 요구하는 거 그거 보내주고도 자꾸 남더래. 그걸 가지고 벤저를 300대를 사서 김정일이한테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이도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놈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백두혈통이 아니지만은 백두혈통 비슷한 친구니까 앞으로 백두혈통처럼 대해라고 말씀으로 그렇게 고만 자기가 그 그룹에 속해 버렸대.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좋은 자리를 갖다가 버리고 티 나왔느냐? 어느 날 김정은이가 뚱뚱한 놈이 성마장 말 훈련시키는 대로 현지 지도를 한다고 가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뚱뚱한 게 앞에 가면 뒤에 수첩 갖고 줄줄 따라다니고 7, 8명이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갖고 이제 이래 따라가서 그런 거 물어도 안 된대. 왜 가시느냐, 뭐 하러 가느냐 해도 쟤만 알다는 거야. 그래서 질질 따라갔더니 그 성마장 총대장이 늙은 육군 상사인가 그런 군인이래. 그거 몇 년을 말이야 크면 귀신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양반이 그이니까 장군 수령 왔으니까
뭐 말은 몇 마리고 어떻고 한참 보고를 하고 나니까 가만히 째려보더니 계급장을 가서 확 두드비더래. 그러니까 그때 표정 잘못 지으면 죽는데, 북한에서 죽는 거는 눈치가 반박자 느린 사람들, 분위기를 잘 못 파악하는 이런 친구들, 그거는 틀림없이 다 죽는데, 자기는 천성적으로 한 박자 반이 이게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이래. 그런 DNA가 있대. 이게 소주 한 잔 먹더니 막 신이 난 거야. 막 이제 제가 눈치 빨라 안 보입니까? 뭐 이제 인사하면서 이제 폼 잡으면서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야. 빠른 거 같다. 역시 이제 50대 지금 중반이더라고. 그래서 자기 그때 분위기도 모르고 웃는다든가 하면 그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도 저라도 못하고 빨리 표정 짓고, 야, 이거 심상찮은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 뭐 저쪽에서 엉클이면 같이 엉클이야 되고, 웃으면 같이 웃어야 되고, 이제 이래가고 줄줄 따라 그러고는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줄줄 따라갔더니 한 100m 가더니 또 돌아서더래, 김정은이가. 그것도 돌아서면 또 와, 또 돌아서서 같이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다시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사 그러면 한쪽을 뜯기고는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이래갖고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군분 없이 이래 서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더니 가만히 째려보더니 귀사리를 탁 치더니 일만 싸지게 벼락하더라는 거야.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쏴서 박살을 내비더래. 그런 장면을 처음에 볼 때는 심각한데 자주 보니까 감각이 자꾸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언제 그렇게 될지, 그래 그 순간에 결심을 했다는 거야. 이게 내가 더 이루크다가는 안 되겠구나. 지도새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나는 그렇지만은 내 자식들 이걸 또 이런 운명에 해서는 안 되겠다. 자식들이 자기만큼 눈치가 빠르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차분차분 준비해서 백두 가족 되면 마음껏 드나던데, 그게 토끼더라. 태용호 씨도 이야기 들어보면 자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래 살았지만은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이게 우리 민족끼리 크면서 가까이 새기자 끄고 우리끼리 하자 크는 그 파트너를 택하려 그런 거야 지금. 아까 이 지구촌에서 하느님이 정말 준 복축은 세상인데 그걸 버리고 절로 가려 한단 말이야. 이게 역주행 아닙니까? 역주행 맞죠? 문화의 역주행. 문화라 하는 것은 컬처.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그동안 비이성적인 투쟁 문화를 하는 게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었어요. 계속 머리띠 두르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게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 속에 우리 국민들은 내놓으면 기본 양식을 갖춘 사람으로 휴지 같은 것도 함부로 안 버리고 남은 물건 도둑질도 하지도 않고, 그걸 세계 이성이라 그래요. 월드 리전. 그래도 우리 코리안들은 세계 속에서 월드 리전이 상당히 레벨이 올라갔었어요. 미국 친구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려면 벌써 몇 년 전부터 닥터송,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클린하고 니트하느냐, 깨끗하고 이런, 자기가 서울시청 근처니 뱅뱅 돌고 아무리 봐도 페이퍼 컵 딱 한 개 발견했다. 내가 미국 뉴욕이니 이래 보니까 정말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선진 중에 선진이더구만. 버스 하나 오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벌써 월드 리전 속에 레벨이 높게 해가 있어요. 의식이 안 떠나. 그 의식도 상당히 그래서 올림픽도 치르고 뭐 또 치르고 해갖고는 세계적으로 나가면은 벌써 대먹지 않았다 하는 거는 표가 나요. 아시아나 비행기 같은 거 타보면 막 화장실에 들어있는데 두드리고 뭐 흔들어 대고, 메일랜드 차이나 깨밑대 같이 나오는 것들 아직도 세계 이성 근처도 못 가.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앉아 있는데 두드리고 발로 차는 놈도 있어. 성질 급한 놈은. 이거는 월드리전 근처도 못 간 것들이야. 저 북쪽에 있는 거는 타보지도 못했어. 비행기를 어째 타는지, 어디로 가야 비행기를 타는지 경험 못한 게 70, 80%가 넘을 거야. 그러니까
문화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자연이 된 이걸 버리고 그 문화를 담잡고, 그 문화는 어떻게 명명하냐, 비이성적 투쟁 문화라 그래. 말이 맞든 안 맞든 머리띠 두르고는 천막 치고 계속 어거적 부리면은 1,000만 원 더 올라가고 억도 올라가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또 몇 억 주고, 비이성적 투쟁 문화. 뭘 또 더 바라는지 아직도 천막 안 걷고 계속 투쟁하고, 무슨 희생된 민주화 운동이나 크자, 희생된 근처에서 가서 뭘 손가락에도 하나 불라지고 뭐 이거 저 총알이라도 하면 지네 가서 유공자라고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타먹으면 이해가 되지. 근처도 안 가봤는 놈이 몇백이 계속 지금 타먹는다는 거 아니야. 무슨 유공자인지 알지요? 명단을 공개하라. 그러니까 죽어도 명단을 공개 안 하겠다 해. 이거는 무슨 패냐 이게야. 옛날 거는 적폐고 이거는 무슨 패. 비이성적 투쟁 문화. 어거지 대고 계속 그러는 거는 미세먼지하고 차비 안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희한한 짓들만, 새 뒤집어 날아가는 짓들만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충청도에서는 귀신 씨나라 까먹다 하더라고. 이런 어떤 이게 문화에서 비이성적 투쟁 문화로 지금 자꾸 가고 있다. 이게 일종의 역주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역주행의 원인은 뭐냐? 그 좋던 원더풀한 내셔널 디벨롭먼트 모델을 갖다가 가야비지, 쓰레기다, 참 웃기고, 이걸 두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 그래. 뭔 소리인지 압니까? 개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신경질 나면은 쿵쿵 그러면서 밖에 내가 풀을 뜯어먹는데 개도 웃는다. 근처도 못 오면서 그렇게 찬연한 문화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적폐라 하면서 내놓지도 못하고 새로운 걸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면 내셔널 디벨롭먼트 모델을 뭘 하나 내놔 보든가. 가진 자를 갖다가 뺏어갖고 계속 나눠주는 거. 이 모델은 이미 남미에서 많이 했어요. 아르헨틴 같은 거. 그저 나눠주는 거야. 곳간에 쌓인 거 막 내일 골치 아픈 소리 하지 말아요. 막 나눠줘 버리고 공무원 계속 뽑고, 이 통 속에 포리티컬 시스템 통 속에서 그걸 정책이라고 자꾸 내놓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다음에는 포리티컬 시스템 이 통이 1년 반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프로 노스 코리안 통이더라. 프로 노스 코리안 통이더라. 제 식구 미기 살리고 제 가정 튼튼히 하는 게 아니고 조폭처럼 야 좋은 말 할 때 내놔. 어떻게 할 때 거기에 신경 쓰면서 한 입이라도 그거 더 줄라 크는 국민연금 600조 중에 이 조폭은 담보락 놈에서인지 뭐 직접 대문 열고 들어서 그러지, 어이 200조 내놔. 그런 이야기 할 때 제대로 재통을 지키는 것 같으면 주디인을만 주먹으로 콱 해서 네가 뭐 했다고 우리 국민 먹이 살릴 걸 갖다가 200조가 무슨 소리냐 해야 될 텐데 그걸 뭐 고려해 본다나? 이게 그래 제대로 된 겁니까? 누가 와서라도 붙어보라 이게야. 이 이야기 내가 못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러니까 프로 노스 코리안이야. 포리티컬 시스템이 프로 노스 코리안 시스템이라고. 이게 원인이 돼 가지고 내일 모레 3차 정상회담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봐도 뻔해요. 4월 27일 날께 어떻게 하면은 프로 노스 코리안이고 이렇게 하느냐, 남북 공동 합작 설계도였고
내일 모레는 보나 안 보나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실천 설계도 부분 합의하는 거예요. 아까 나온 some 뉴스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되 4월 27일 했던 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장관이 뭐 따라가고 이런 것보다 구체적인 실무자가 따라가 가지고 더 협의를 하는. 가급적이면 매수공 같은 데 안 나가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미국에서 생각하니까 그것도 비겁한 짓이다. 그 들어오니까 어째 알았는지 어디서 그날 하루 종일 좀 해설을 해주고 옆에 오십시오 하겠다. 진짜 해주실랍니까? 뭐 어쩌라서 그런가? 지금 예약해놨어요. 어째야 되느냐? 참된 한국인의 기본 자세, 제가 고민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4가지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건국과 70년 역사에 대해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1948년 8월 15일 설계사 그분이 온갖 고생해가지고는 그 나름대로 설계도 만든다고 온갖 고민을 하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래서 인간 삶에 필요하구나. 종교 자유라 그런 거는 이래서 필요하구나. 양당 제도라 그런 거는 이런 게구나. 인간다운 삶을 질을 추구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고민하면서 1948년 8월 15일 중앙청에 태극기 올리면서 했던 그 건국과, 그거는 아시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기가 막힌 건국이에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건국으로서 그 설계사를 존경해야 되고, 북쪽에 있는 설계사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설계사인지. 배는 뭐 나오니까 띵띵하게 뭐 그렇다 치고, 나는 뭐 배 나오고 마침 거창하게 집동처럼 뭐 거창한 줄 알았더니 70년 동안에 집을 지어서 집 꼬라지 보니까 세계 최빈국가 최악의 사악한 집이 되지 않았나 이게요. 이쪽에는 행패는 어렵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대골 같은 집이 되었어. 그러니까 약간 거슬린 대통령이 이 자리 와서 양쪽을 보라. 그 설계사가 없고 그런 국민이 없었더라면 그런 집도 안 지어져요.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이런 건국과 지난 70년의 역사에 관해서 정말 역사 바로 세우기, 바로 세워놓은 거 걸음주기, 비료주기 해야 돼. 바로 세운 걸 자꾸 거꾸로 세우려고. 그게 저쪽에서 질투가 나갖고 하는 거야. 건국일도 그게 아니고 뭐 또 그게 아니고 해도 안 되거든. 그런데 안 되는 놈이 자존심이 있으면 끝까지 있지. 왜 우리 거 돌락하기는 해. 600조 중에 왜 200조는 뭐 그만 주대인을 확 내끼가 그게 이제 훌륭한 대한민국 건국 설계사 설계도 70년 역사는 미래클란 내셔널 디벨롭먼트, 우리는 그 긍지를 갖고 사는 국민이 돼야 돼요. 미제국주의 언제까지 바지가랭이 잡고 그럴라 크느냐. 요시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공직을 고이 있었던 친구도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키 크고 코 큰 놈 바지가랭이를 언제까지 잡고 하는 거, 그거는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막 입에 똥을 넣어야 돼. 역사가 뭐인지, 국제 간의 관계가 뭐인지, 미국이 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에요. 두 번째는 북한 실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신념적인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처를 할 줄 아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요거는 사진을 하나 찍어 가더라도 이거 각 한 줄씩 했지만은 정말 공부를 하여야 자꾸 신념이 생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신념이 생겨요. 북한의 실체, 개인을 상대하든 국가를 상대하든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절망하는 발제비라든가 저거는 주먹이 세다든가 안 그러면 박치기라든가 뭘 알아야 상대로 하지. 저는 평생
저 북쪽에 있는 저것들이 뭐냐? 열심히 보면 객관적인 실체가 보여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것들은 잔혹한 독재 병영국가요. 형이고 고모보고 막 마음에 안 들면 가루를 만들어 빼는 그 정도, 조금도 변한 게 없어. 조금도 변한 게 없어. 남북 간의 정상회담, 미북 간의 정상회담 해도 두 번째 애니그매틱한 레짐이다. 이게 영어로 무슨 뜻이냐? 애니그매틱 하는 거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뜻이에요. 페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 이 사회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 하니까 요거는 애니그매틱한 레짐이다. 애니그매틱은 미친놈이 한결같이 미쳐 있으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저놈은 미친놈이니까 몽디를 갖고 잠다든가 하는데 요 애니그매틱은 어떨 때는 말짱하다가 어떨 때 갑자기 미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미치는 것도 새벽에만 규칙적으로 계속 미치면 요거는 애니그매틱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저녁에 미쳤다가 어떨 때는 점심때 미쳤다가 또 멀쩡하다가 이런 걸 애니그매틱이라 그래. 저 정권의 속성은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애니그매틱이야. 실컷 손잡고 건넜다가 왔다가 의자에 앉아고 둘이 심각하게 그때 기껏 올라가고 하는 게 식당에서 넘어온 처녀들 그거 빨리 올려 보내라. 오는 거냐 이게. 그리고 심각하게 앉아갖고 다시는 지난 역사가 이렇게 되풀이되지 원점으로 안 가도록 우리가 어쩌고. 그게 그때 저는 어느 방송국에 해설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나도 넘어갔을지 몰라. 지난날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정말 책임은 우리 할아버지 책임이 있고 우리 아버지 책임도 있고 나는 목숨 걸고 그런 우리 민족이 안 되도록 내가 이제 노력하겠다 하면은 나도 또 쏟길지 몰라. 내가 새파랗게 젊을 때 그때 내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생으로 일해 있을 때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했어요. 1970년 초반에. 가슴 뛰었다고. 우리 동족이 한쪽은 뺄갱이고 한쪽은 이렇는데 만나서 민족의 미래를 논하고 통일을 논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내가 제일 먼저 봐야 되겠다. 그 친구들. 제일 먼저 봐도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래갖고는 새벽 일찍 그 친구들 내려온다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잊어버리지도 안 해요.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는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오는 걸 기다리는 거야. 사람은 어떤 면에는 열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미친 것 같지만 그때 기다렸던 생각이 늘 나요. 뭐 아직도 안 잊어버리냐 하면 그때 우리 산야의 나무가 북한을 못 당했어.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그 통일로 근처에 나무를 잘라다가 막 이래 인공으로 꽂아놨다고. 북한한테 안 꿀린다고. 그게 늦게 왔으면 말라서 다 형편없을 뻔했어. 그래도 제때 맞춰서 오는데 그 오는 걸 보니까 막 무비 카메라 돌리면서 기름 착착 바르고 내려오더라고. 아이 멀쩡하게 괜찮은 사람들 같다. 이제 이래갖고 그때 제일 좋은 호텔이 명동에 있던 세종 호텔이야. 거기서 이제 회담이 벌어지는데 이화여대 총장님도 그때 뭐 적십자 대표고 우리 척 이래갖고 하는데 북쪽 친구들 연설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이 길이 그렇게도 멀었던가. 자주 다니다 보면 가시밭길이 오솔길 되고 오솔길이 도로가 되고 도로가 고속도로가 되고 뭐 피는 물보다 짙은 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야,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5,000년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 그렇지. 일시적으로 분단돼 있구나. 왜인가? 금방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고 나서 몇 걸 하니까 뭐 어디서 공비가 나타나서 어떻게 죽이고 합의는 합의고 실체는 전혀 다르게고 뒤엎어버리고 안 믿는다. 안 믿어. 이번에 둘이 손잡고 들락날락 걷는 거 앵커니 뭐이니 그건 젊으니까 박사님 정말 감격스럽지요. 외신 기자들도 와갖고 막 박수 치고 하니까 감격스러워. 너 기 전에도 안 들어온다 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했던가 봐. 그 왜 그랬느냐? 제가 방금 한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 북한이 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저거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통일부에서 계속 발간하고 있는 남북한 대화연표라는 책을 한번 봐라. 이 정도 돼요.
남한은 뭘 제의하고 북한은 뭘 제의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고 쭉 저는 그걸 몇 분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어느 놈이 사기꾼이고 무슨 짓을 상대방에게 했는지 명백하게 나와요. 그저 한두 문장 갖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끌려가고 저렇게 하면 거기에 끌려가고 하면 신념이 안 생깁니다. 그걸 하면서 밤늦게 책상을 치면서 이게 북한이구나. 이런 새끼들이 북한이구나. 절감을 하고 두드리면서 이게 신념적인 인식이야. 그래서 북한의 실체는 애니금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이고, 세 번째는 소위 국가를 경영하는 지상지고 정책은 military first policy, 군사 제일주의다.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통일을 해도 모든 게 우리끼리 되고, 체제는 절대 안 무너지고, 키 크고 코 큰 놈도 결국은 쩔쩔매고 우리하고 협상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요거 나는 병진이라 크고 좀 했는데 이걸 갖고 왕왕 그러니까 여기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핵이다. 이 좋은 걸 네 같으면 포기하겠느냐? 너는 가만히 있어. 키 크고 코 큰 놈은 내가 상대할 때니까 네가 왜 나서나? 이게 우리를 위한 건데. 이번에 정상회담 하는데 이쪽에서 가갖고 이 문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너는 빠져 까불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밀리터리 퍼스트 폴리시. 이거 하나면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 많이 했어요. 안 한다. 추워도 바뀌는 에비던스 요만한 것도 없다. 그게 바뀌려고 하면 몇 가지 징후들이 있어요. 노동당 대회도 해야 되고 선전 대회, 무슨 대회, 노력 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문건이 오고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 이쪽만 지금 이쪽은 미동도 안 하는데 이건 무눕고 저건 무눕고 신뢰를 구축하고 무슨 놈은 신뢰? 잘한다 그런 신뢰? 네 번째, 북한의 실체는 어려움도 있고 여한 무엇이 있더라도 반드시 북한 중심으로 남한을 통일한다. 강남 내거리에 강남 연변에 있는 그 높은 반짝반짝한 멋진 빌딩들 다 우리 끼다. 그동안 남북 대화에 따라왔던 친구들이 강남 사거리 이렇게 강행섬 실실 오면서 심장이 제대로 박히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는 것 같으면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돼. 왜 다 같은 민족인데 이쪽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한데 우리는 이래 됐을까 해야 되는데 이놈의 친구들이 와고는 몇 층을 보면서 싱글벙글 걷더라는 거야.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언젠가 그날이 오면 저거는 네 끼고 저거는 네 끼고 그러고 서로 속삭이고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의 실체라는 것은 잔혹한 독재 백령국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레짐, 군사 제일주의, 반드시 북한 중심으로 꼭 통일을 한다. 지금 그 작업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군대가 뭐 필요해요?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지. 어떤 통일이든 간에 뭐 따지 싸지 말고 통일해놓고 나면은 그때 제돈이 정하면 된다. 좌파라는 거는 내가 좌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어. 그래갖고 제돈이 뭐이니 하지만 우선 합쳐놓고 보자. 저쪽에서 군대가 장애 요소니까 군대부터 없애라. 그러면 뭐 이래저래 시범이라 크기도 하고 뭐라 크기도 하고 뭐 다시는 원점으로 안 돌아가도록 말리마 속도로 하자. 김정은이가 지난 4.17 직접 그 이야기 했어. 말리마 속도로 우리는 하자. 지금 말리마 속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북한의 실체를 똑똑히 알아야 돼. 이래 놓고 남이 옳은지 북이 옳은지 지금 떠들고 북한이 저 오산으로 가서 죽창 찌르라 하면 죽창 갖고 가고 하는 그 무리들은 정말 공부도 안 한 놈들이고 북한의 실체가 뭐인지 요만큼도 모르는 놈이고 정말 불쌍한. 그래갖고는 하소연 하다가 나중에 합쳐지면 저거 살 것 같아? 지금까지 공산주의자의 하면 그거는
12단계, 12계급인가 분류로 해놓고 몇 번째 곡이 죽는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뭐인지도 모르고 북한이 뭐인지도 모르고 미국이 뭐인지도 모르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뭐인지도 모르고 한심한 친구들이에요. 한심한. 트루스 포럼 이런 거 젊은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여러분들 동기들한테 사력을 다해서 이거 알려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런 게 자꾸 네팔 길이 안에 소주 한 잔 놓고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딸리면 010-3396-4567입니다. 010-3396-4567 언제든가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세 번째는 한미동맹은 한국인 최상의 복이다.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한반도 만화가 그런 미제국주의 크지만은 한반도 최상의 복 미국. 근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그 문구를 이렇게 단어를 싹싹 바꿔보면 진리가 참 많아. 불구 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그런데 불구 대천지 원수 저 북한 정권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 한반도에는 만화가 그는 미제국주의가 물러나야 된다. 한반도에는 만화가 그는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고민 안 하고 그 단어만 살살 바꾸니까 진리 중에 진리가 되더라고. 이해됩니까? 이게 퍼져야 돼. 자꾸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퍼져야 돼. 네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는 특히 젊은 대학생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적인 명품 코리안이 되라. 인간도 질적으로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어요. 쓰레기도 있고. 내가 이 땅에 릭 와렌 목사님 보면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그런 책이 있잖아요. 목적을 이끄는 삶.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할 때는 반드시 무슨 목적이 있었다. 다 귀중한 존재가 한데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잘 분석을 해가지고 상품 중에 상품으로서 우리 아버지는 64살에 별세했어요. 나는 지금 74살이니까 벌써 10년 더 살고 있어.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세계적인 명품이 되어봐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 대하는 젊은이는 그 정도 야심과 이래 갖고는 줄기찬 노력을 하면은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올림픽 대회 이런 거는 뭐 육체적인 조건이 있어야 상도 따고 하지만 자기가 명품이 되겠다 해갖고는 결심해갖고 팔도 다리도 없는 사람이 수영 선수 된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더라고 보니까. 세계적인 명품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부지런해야 된다. 우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 정주영 씨 계속 사장을 하면서 매일 공장 근처를 돌면서 어디에 지 새끼가 들랑거렸는지 뭐인지 돌 때마다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는 거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지 않고는 네가 안 돼. 자기 인생 삶도 부지런해야 돼. 철저한 자기 관리. 자기 관리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다. 건강 관리. 우선 육체적으로 이 건강이 따라야 뭐 일을 해요. 저는 1945년생입니다. 그 나름대로 저는 건강을 한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혹시 늙으면은 자세가 어찌 된다 소리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요래 가지고는 머리하고 요거하고 딱 대보고 요 자세로 걸어대기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건강에는 5가지가 있다. 피지컬 헬스, 육체적인 건강. 이거는 운동과 음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멘탈, 뇌 건강. 요 가만히 놔두면은 뇌 세포가 계속 가버려. 끝없이 독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정 안 되면 고소득도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강의를 그래 했더니 다른 건 하다 안 하고 고소득만 만을 하다 허리가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 그 다음에 이모셔널한 거, 정서적인 건강. 슬픈 걸 보면 슬프고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답고 이런 게 뭐 돼야 되는데 냉랭하게 해갖고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사람을 죽이도 감정도 없고 이거는 이모셔널한 게 병든 거다. 그 다음에는 소셜한 거, 사회적인 건강. 쭉 친구들을 보면은 다 훌륭한 사람들로 꽉 차가 있고 배울 게 있고
뭐 친구라고 나타나는 거 보니까 조폭인지 뭐인지 뭐 마약범 비슷하게 뭐 이상한 것들만 나타나면 사회적인 건강이 병들어. 마지막으로 스피리추얼한 헬스, 이념 종교적인 건강. 멀쩡하니 서울대가 그렇게 부모가 좋아하고 뛰고 했는데 대먹지 않는 낡아 빠진 희한한 마귀 같은 이념에 얽혀가지고는 평생을 갖다 희한하게 지내는 놈들, 지 개인 망하고 지 구성 망하고 나라 망하게 함. 그래서 멀쩡한 게 저 지리산 오대 시험 걸린 도사 같은 거한테 얽혀갖고 만날 재산 갖고 거기 가는 거, 이런 거 스피리추얼 헬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이 우선 건강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관리를 이렇게 세계적인 명품이 되려면은 이미지 관리도 잘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이미지로 비칠까? 가급적이면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안 되면 사회적으로 네트워크를 못 해요. 어디 가면은 토론 한마디 해도 북 긋는 소리를 하고는 판을 깬다든가 지원치 않은 척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 이미지 관리에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건강 관리는 어쩌려나 모르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제가 그 연구소 소장이 돼 보니까 박사들이 뭐 수십 명이 있는데 아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미지 관리를 잘못해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명품이 되려고 하면 이미지 부단히 독서하고 공부해야 된다. 좌파들이, 미국 좌파도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한가 봐. 이 지금 경제가 안 된다 어쨌다 하는 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딸리는 거예요 지금. 우파들은 희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아도 더 많이 받았고, 지를 타지면 비교가 안 돼. 제일 안 하고는 마음이 따라가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분위기만 되면 안중근 의사도 나오고 이준열 사도 나오고 장인환, 전명훈, 이재명 열사 의사들이 많이 나오는 민족입니다. 저는 이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런 어떤 면에서 자기 관리를 갖다가 세계적인 명품이 된다고, 적어도 우리 김원구 회장도 이 엄청난 이런 의미 있는 단체를 이끌고 하려고 하면은 인품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적어도 오늘날 참된 우리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건국과 70년 역사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 북한 실체에 대해서 적어도 좀 알아야 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그렇다 싶으면 오늘이라도 좀 탈북자들이 3만 명 이상 와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나 골라가지고 한 달만 밥 사준 섬, 그 돈 얼마 들겠습니까? 실제 북한이 어떻나 하고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라도 들어봐요. 책 읽기가 싫으면. 저는 북한에서 내려온 군 출신들 2,000명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대상으로 수기 공모를 갖다 이라고 책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살았나, 군 복무할 때 어떤 일에 주로 종사했나, 그걸 알아야 북한군을 속속이 알 것 같더라고. 그런데 왜 군 출신이 조국을 버리고 탈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나? 탈북해 오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여기 와서 살면서 뭘 느끼고 있나? 자세히 적어라. 대동강아 한강수야. 제가 책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교보문고에서 인터넷 이래갖고 주문을 미국에서 이야기했더니 미국 교민들이 상당히 그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그 휴지 좀 주십시오. 내가 감기가 좀 들어.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하는데, 자세하게 북한의 실체가 어떻다 그런 거는, 제가 노력을 하고 쭉 보니까 그 34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한번 그렇지 않으면 탈북자를 하나하나 만나서 보든가, 우선 봐야 어떤 세상 을 만들 낀가, 어디하고 친교할 낀가 자동 답이 나올 겁니다. 북한 실제 알아야 되고, 한미동맹은 복종의 최상복이다. 세계적 명품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라.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까지 저는 한 3단계로 우리는 살아야 이 노래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확실한 가치관을 만들어라. 가치관은 이 조국에 대해 대한민국은 뭔가? 남북 관계는 어떤 건가? 한미동맹은 뭔가?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밸류, 가치로서만 인식할 게 아니고 신념화되도록 해라. 신념은 컨빅션이라 해서 목에 칼이더라도 항복 안 하고 예수님이 순교하는 것 같은 거 그게 신념이에요. 사실은. 이 신념화 시키는 것이 제1단계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신념을 행동화해야 된다. 큰일이다 해놓고 사실은 그만 그 자리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건 뭘 할까 이러지 말고 자기가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종이 한 장 내놓고 가만히 내가 무슨 특기가 있는가. 그 특기는 다 나라 수호하고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내가 참 돈 있는 사람들 지금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벌써 표정 보면 알아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나라를 크게 걱정하는 것처럼 걷다가 그만 표정이 살살 달라들어요. 나는 아직 부동산인데 이게 돈을 만들지는 못해가지고 누가 놀랍게 했나 미리 지레짐작을. 어제도 어느 교회 장로님 그래 한 40명 모아놓고는 젊은 애들이 없다고. 왜? 나이 먹은 사람이 애국할 게 더 많아. 아는 사람도 더 많고 재산도 더 많고. 지금 각종 보수 모임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돈이 안 들어가고 왜 통합이 안 되느냐. 태극기 집회가 6개 어째고 하면서 왜 통합이 안 되느냐. 지금 이야기 자꾸 하는 것이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통합해놓으면 구자 가고만 이렇게 돼갖고 구자 돈이 안 들어가고 못 한다는 거야. 프랑카드 하고. 전 그런 거 같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통합하면 우리가 돈 준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어야 돼. 제거는 1푼도 손해 안 볼라크고 남이 싸워 죽이기만 바라고 곧다고 정신 갖고는 차라리 애국 이야기도 하지 말라 얘기하고만 가만히 있던가. 말귀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행동화해야 된다. 행동은 할 일이 수백 가지 많다. 3단계는 우수마발 대통합을 하는 건데 소똥 말똥 우수마발은 그렇잖아요. 내 경험에 의하면 이걸 자꾸 노력을 하면 이번에 제가 2달 반이지만은 가서 하소연도 하고 노력도 해보니까 엄청나게 팔이 길어나더라고. 우수마발 네트워크가 자동 생겨. 그래서 계속 지금 이메일 주고받고 오는 거야.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팔 길이 안에 속한 일은 뭔가 해가지고는 털었다 지극정성하면 팔 길이도 늘어나고 힘도 세지고 자연 네트워크가 돼. 우리 하자크는. 그래서 그러고는 저는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가서 하소연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안 되게 하는구나. 조금 더 걱정 안 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도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참 재미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걸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내 위에 이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조그마한 게라도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뉴저지 초대교회라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법 크고 열렬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저거 내보고 하는 소리다. 그래, 맞다. 여러분,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제가 질문 받고 아까 순서는 그런데 시간도 오래됐고 질문 꼭 하고 싶은 사람은 010-3396-4567 이렇게 해서 서로 하고 번뜩 해가지고 이런 그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전부 끝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할 일을 찾으십시오. 우리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 46개가 있다 했죠. 전국 몇 개? 70개.
요 어느 불길처럼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구하도록 부탁하는 박수 한번 치고 저희가 그 트루스 포럼 그 회원들이 한번 찾아뵙고 이게 또 특별히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을 좀 준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그 혼이 담긴 강연이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그 김평우 변호사님 그 초청으로 이렇게 미국 갔을 때 사실은 한 가지 마음속에 어떤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미국이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사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저는 그 미국 강연 다녀오고 나서 또 거기서 송대선 박사님 그리고 또 미국 행정부와 또 가깝게 지내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상황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또 남한의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사실 이렇게 생각이 같은 한국 사람들을 당연히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역시 여론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움직이게 돼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다녀오고 나서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그 생각을 지지하는 여론이 필요합니다. 그 여론을 우리가 한국에서 같은 목소리로 내주고 힘을 실어줄 때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미동맹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미국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가치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진리의 가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도 크리스찬인데 자유와 진리의 가치 그리고 또 말씀의 가치, 그 신앙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동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미 동맹의 가치가 잘 지켜져서 우리가 북한을 해방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또 북한 주민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고 트루스 포럼 모든 회원들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